이번 베트남 정부의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외국계 기업인들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여겨진다. 지난 15일 베트남 건설부가 몰래 준비 중이었던 재건축 법안이 의도치 않게 유출되며 현재 전 세계는 베트남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폴란드에 거주한다 밝힌 한 해커가 베트남 정보부의 총리보고 문건을 포함해 1억 개 분량의 휴대전화 심카드 정보를 포함한 기밀 자료들을 유출하며 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매체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 해커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폴란드에 거주하는 비오르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현재 54기가 분량의 베트남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보유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온 일이 있었다. 이들이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은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1억 건의 유심카드 정보였으며 해당 자료를 일부 공개한 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5만 달러를 내면 모든 데이터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강한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당 해커가 추가 기밀 문건들을 하나씩 공개하자 그제서야 베트남 국가사이버안보청이 나서 해당 자료가 실제 정부 문건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베트남 내부에선 베트남의 인터넷 보안을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의 글이 이어지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함덕농 베트남 정보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베트남 정부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공안 등이 포함된 비상대응팀을 꾸려 베트남 정보부의 내부 문서 유출을 시도한 비오르카의 신원을 확보한 상태다며 하지만 비상대응팀이 문서 검증 등을 수행한 결과 일부 자료에 한해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휴대전화 심카드 정보, 유권자 정보 등에 그쳐 아주 중요한 문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가 중요 데이터의 경우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베트남 인민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정부의 발언에도 사회관 개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베트남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이를 키웠다는 반발이 일며 당국을 향한 인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베트남 내부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서 해킹을 시도한 해커가 공개한 자료 중 주요 장관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베트남 내 외국계 공장들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유기한을 제한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우 재산권 보호에 민감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위한 각각의 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지만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정부가 국민들의 아파트 소유기간을 정해두고 허가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해 베트남 인민들이 큰 돈을 들여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온전한 본인 소유가 아닌 베트남 정부의 최장 70년간 대여하는 형식이며 특히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할 때에는 기존 입주민들의 경우 소유권을 정부에 반납하고 대신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유기간의 경우 그간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었으나 해당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이어 공장 부지 등으로 확대될 계획임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컨설팅 업체 세비스 베트남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베트남 정부가 마련 중인 정책은 누구 공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건축을 촉진시킬 수는 있으나 소유권을 장기 보장받지 못하면 베트남에 몰리던 공장 투자가 소유기한이 없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지로 몰리며 외국계 자본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외국계 기업인들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되어야 하니 마땅하다며 그들을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공산국가와 달리 베트남은 사회주의 외피를 쓰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욱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수 있었기에 그들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리라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베트남 건설부가 기존 베트남 아파트 소유기간을 90년에서 50에서 70년으로 개정하자 베트남 부동산 업계에서 큰 반발이 일기도 했던 만큼 이번 아파트의 뒤이은 공장 부지마저 임대기한을 줄인다는 소식은 외국계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이러한 외신들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공장 부지를 베트남 소유로 돌려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내 수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은 베트남 총리와 만나 고부가 가치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다름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될 예정임을 밝힌 일이 있었다. 해당 생산 계획은 냉장고, 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그다지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베트남의 경우 이마저도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기에 베트남 정부가 크게 환영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품 생산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었기에 미중 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경우 이들이 제3국으로의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베트남은 아파트 소유기한에 이어 공장 부지 역시 소유기한을 설정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베트남을 떠나더라도 합법적으로 외국계 공장의 설비들과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는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었죠. 실제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 한미반도체 역시 베트남 내 반도체 공장 설립에 힘을 쓰던 시기였기에 돌연 이러한 시기에 해당 법안을 발안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러한 의혹에 휩싸이기 충분했죠. 이에 대해 외신들의 베트남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자 돌연 베트남 정부는 건설부를 통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현행법상 아파트 소유기한은 최장 80에서 90년까지 올라가 있지만 아파트 내고 연한은 50년에 그치고 마는 게 사실인지라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베트남은 아파트 및 공장 부지의 소유기한을 줄이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소유자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공공주도로 재건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 기업의 공장 부지를 강탈하기 위함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자신들의 호의를 의심하는 현 상황이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시 일반적인 아파트의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년에 불과하기에 소유기한을 50에서 70년으로 설정한 베트남 정부의 국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그들의 발언은 그럴듯했으나 외국계 기업들이 공장 부지의 소유권을 반납함에 있어 시설 붕괴의 우려로 인해 내부 기자재와 시설 설비 역시 반출 금지라는 규정이 악선 폴란드 해커의 유출 문건을 통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기에 되려 베트남 정부의 뻔뻔함에 수많은 외신들이 분노를 표하기도 했죠. 현재 재건축을 둘러싼 베트남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신들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정부를 향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산권 국가라곤 하나 베트남 국민들 역시 사람이기에 재산권 보호에 민감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정부의 재산권 강탈 시도는 외국계 기업인들의 제3국으로의 이전에 앞서 베트남 국민들의 정부를 향한 불만이 들불처럼 번져 베트남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작용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고 부자 되세요.